네, 개장 전 체크해야 할 뉴스와 함께 또 종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선택 오늘의 종목,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도곡역 WM센터 유용석 PB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간밤에 나왔던 주요 뉴스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놀자가 회계 컨설팅 기업 KPMG와 손잡고 미국 상장에 속도를 낸다는 소식에 시간외에서 아주아이비투자 등 관련주들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위드코로나 최종안이 나옵니다.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에 또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까지 열리며 소비진작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어유가 기관 수요 예측에서 2,000대 1로 흥행하고 공모가 희망 상단을 초과하면서 26,0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수리온 납품 지연 등으로 3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88% 감소하면서 실적이 주춤했습니다. 롯데칠성이 3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46% 증가한 호실적을 발표하고 위드코로나 관련 주류 부문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솔리드파워와 함께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도 진단을 해보도록 하죠. 시간 외에서 아주아이비투자 이제 급등한 걸 보고 제가 뉴스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단독 기사였더라고요. 야놀자가 KPMG와 손잡고 미국 이제 상장에 대한 절차에 이제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뉴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그 단독 기사이기도 하고요. 이제 막 컨설팅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놀자가 올해 7월에 그 손정희 회장의 비전 펀드로부터 2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금을 유치를 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전 펀드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었던 쿠팡이 그 미국에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기대가 되는 것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야놀자 같은 기업이 미국에 상장을 하면서 좀 막대한 기업 가치를 좀 제대로 부여받고 국내 다른 기업들도 좀 리레이팅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상장을 하려다가 또 국내로 방향 전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뉴스플로우를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놀자가 그 여가 플랫폼 업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안에서도 수혜를 어느 정도 보긴 했는데 최근에 인터파크 인수까지 하면서 이제는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도 좀 기대감이 높은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가치가 극대화되겠다라는 긍정적인 분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위드 코로나를 준비를 하고 있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좀 위드 코로나가 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게 아무래도 해외 여행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한 측면에서 야놀자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인터파크를 인수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 기업 중에 해외 여행 시장에서 이렇게 좀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이 없는 가운데 만약에 야놀자가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이렇게 침투를 하게 된다면 미국 상장은 점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놀자는 인터파크 인수 이후에도 인프라 구축이라던가 아니면 시스템 고도화 관련해서 다각도로 M&A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래서 이제 시간 외에서 야놀자 관련주들의 급등이 나왔는데 아주아이비투자, SBI 인베스트먼트 이런 종목들이 눈에 띄었어요. 그런데 야놀자 관련주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과연 이렇게 테마를 형성하면서 강하게 또 움직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오늘 장 초반에는 조금 올라가면서 그 흐름을 이어갈 것 같고요. 어제 시간에서 아주아이비투자가 상한가 기록했고 SBI 인베스트먼트나 하나투자증권도 좀 급등을 했는데, 사실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장되어 있는 지주사들도 그렇고 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에 대해서는 좀 디스카운트 경향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상장에 투자한 기업들도 주가가 이제 뉴스에 따라서 급등이 나왔다가 또 단기에 또 차익 매물 실현이 많이 나오기도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롯데칠성의 실적과 함께 이제 또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더 진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거는 장 마감 이후가 아니라 장중 뉴스였는데 이런 주류 관련해서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서도 더 볼 수 있으니까 또 관심주이시기도 했잖아요. 실적도 좀 리뷰를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어제 롯데칠성의 3분기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46% 증가했고 컨센 대비해서도 한 17% 상회를 하는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일단 음료 부분이 크게 기여를 했는데요. 요즘 날씨가 좀 부쩍 추워지셔가지고 좀 잊으셨을 수도 있는데 올 3분기 여름에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롯데칠성의 그
펩시 제로슈거라던가 아니면은 트레비 탄산수가 굉장히 많이 팔리면서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지만 실적 발표한 다음에 그 주가가 한 4% 정도 뜨다가 좀 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후에 진행된 콩콜에서 회사 측이 올해 별도 영업이익 기준을 약 한 100억 정도 하향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원재료 상승에 따른 좀 부담이 있어서 이렇게 하향을 했고, 그다음에 주가가 다시 하락 반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인 그런 부문별 실적은 또 어땠을까요? 네, 뭐 주류 부문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이렇게 지속되면서 매출이 작년이랑 뭐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영업이익 자체는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는데, 왜냐하면은 공장의 가동률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뭐 소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강릉 공장 그리고 청주 공장 이렇게 이원화 생산을 하다가 좀 낮은 가동률 때문에 강릉 공장으로 좀 통폐합을 하면서 그 가동률이 올라간 모습이었고요. 맥주 공장도 마찬가지로 좀 부진하다가 최근에 곰표 맥주라던가 이런 수제 맥주 OEM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가동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출연했을 때 그 롯데칠성의 투자 포인트로 그 곰표 맥주 같은 수제 맥주 OEM을 좀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매출이 약 한 300억 정도 나오고 내년에는 뭐 500억 이상 이렇게 좀 크게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소주 공장, 맥주 공장 가동률 이런 개선 따라서 이익은 좀 점차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가이던스를 다소 낮췄고, 근데 또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은 있고, 실적 전체적으로는 사실 나쁘지 않았고, 네. 그러면 앞으로의 그 흐름에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나요? 네, 일단은 지금 그 지난 25일에 공개됐던 단계적 일상 회복의 초안을 보시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게 뭐 식당이나 카페 영업시간 제한을 없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류 업체의 실적이 좀 크게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소주 공장이나 맥주 공장의 가동률 개선은 타 업체에 비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 단계적 일상 회복에 있어서 롯데주류는 뭐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드 코로나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서 어제 좀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도 긍정적인 방향까지도 뉴스 진단해 봤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위드 코로나 관심주는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선택 오늘의 종목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촌 F&B 치킨 네. 관련주를 꼽아주셨는데 저는 네. 사실 앞서서도 교촌은 코로나 오히려 수혜주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꼽아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뭐 교촌은 사실 집에서도 많이 시켜 드시기도 하는데, 뭐 아무래도 사적 모임이 진행이 되면은 또 치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치킨 판매뿐만 아니라 그 교촌의 맥주도 많이 매출이 상승을 할 것 같아서 제가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좀 꼽아드렸고요. 뭐 개인적으로도 제가 뭐 치킨 먹을 때 허니콤보 많이 시켜 먹는데, 저도요. 네. 지금 또 최근에 그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많이 상승했는데 반해서 교촌 F&B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아직 바닥을 크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평가 가치주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요. 교촌이 이제 올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 치킨 시장 점유율이 약 한 12% 정도 차지를 하면서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가맹점 수 자체는 뭐 BBQ나 BHC 대비해서 적지만 그 가맹점당 매출이 약 한 6억 원을 넘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평균 폐업률 같은 경우에도 1%가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저같이 교촌 치킨을 좋아하는 고객들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게 뭐 자료 자체가 뭐 한 18년, 19년 자료라서 지금 뭐 조금 뭐 교촌 대비해서 BBQ나 BHC 가맹점 매출 매우 낮은 그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뭐 최근에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교촌이 1위를 지키고 있고 폐업률을 보시더라도 교촌이 월등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안정적인 그 매출과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예. 교촌은 안 망하는군요. 그렇죠. 네. 근데 교촌 F&B 주가는 다소 아쉬운 것 같아요. 상장 이후에 네. 지금 주가가 계속 좀 밀리고 있잖아요. 네네. 왜 그래서 그런 걸까요? 뭐 한 1년 정도 이제 지났는데 그 이제 코로나 수혜주라고 보고 오히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좀 실적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기는 저랑 합니다. 좀 시각이 비슷한 거네요. 그러면.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교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보셨지만 좀 꾸준히 안정적인 매출을 계속 해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자체적으로 그 맥주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수제 맥주 기업을 좀 인수를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닭가슴살로 유명한 허닭이랑 같이 이제 협업을 하면서
그 HMI 시장에도 좀 진출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안정적인 매출이 약 한 10%, 20% 계속일 거라고 왔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률도 점차 개선되고 있어서 저평가 가치주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평가 가치주. 네네. 그러면 일상 회복, 그러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의 이제 교촌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그러면은 좀 더 이제 관심 있게 보자라고 하시는 걸까요? 네, 일단은 그 영업 시간 제한이 좀 없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맥주 매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제 맥주 브랜드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좀 가치가 극대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예상 매출 자체가 약 한 5,030억 원, 영업이익이 한 470억 원 정도 기대가 되는데 내년에는 또 마찬가지로 5,370억 원, 영업이익 한 550억 정도로 꾸준하게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지난 5년간 뭐 CAGR 기준으로 10% 이상 꾸준히 상승을 해왔고, 그다음에 ROE도 20%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눌려져 있는 이 시점에서 좀 지켜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 당장 주가가 좀 안 움직인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좀 제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가치주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치킨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수제 맥주에 대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서 지금 실적과 주가 바닥권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만큼 관심을 가져보자. 교촌 F&B를 첫 번째 종목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바로 해서 두 번째 관심주도 만나보도록 하죠. 더 네이처 홀딩스를 꼽아주셨는데 이제 의류 관련해서도 확실히 기대감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더 네이처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브랜드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의류 기업이고요. 특히 MZ세대가 요즘에 뭐 애슬레저나 아웃도어에 대한 그 열풍이 불면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그 옷들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MZ세대 패션 트렌드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무신사 스토어를 가보시면은 제가 좀 전에도 들어갔다 왔는데 지금 판매 2위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덕다운 점퍼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MZ세대의 사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점차 영역을 넓혀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다 보니까 이 패딩의 물량을 확보한 의류 업체들만 정말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네. 그 네이처 홀딩스도 딱 그 유형일 수 있겠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롱패딩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주가가 그런 뉴스 플로우로 이제 오르다가 최근에 좀 하락을 하기도 했는데 그 왜냐면은 그 골프 브랜드 업체인 볼빅 인수를 하려고 하다가 좀 미약정 공시가 났습니다. 그래서 네. 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뭐 지난 6월 같은 경우에도 테일러메이드를 인수를 하려다가 이제 FNF에 뺏기면서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은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더 네이처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내셔널 지오그래픽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브랜드도 좀 이렇게 영역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 다각도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프라인 매장을 한 7,000개 이상 하고 있는 베스트셀러 그룹이랑 내년 상반기에 이제 JV가 출범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도 염두를 해두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 또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인데 더 네이처 홀딩스는 그 패딩이라면 3분기보다는 4분기 기대가 더 높겠어요. 네, 맞습니다. 뭐 롱패딩이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4분기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지금 일단 이번에 발표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낮아져 있고 주가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때이른 한파로 인해서 성수기가 좀 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유의미한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중국 진출이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브랜드를 이렇게 영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올해 대비해서 약 한 29% 늘어난 영업이익이 한 730억 정도 기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 주목하시면서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더 네이처 홀딩스와 함께 교촌 F&B를 오늘의 종목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세워보죠. 10월 마지막 네네. 거래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제도 그렇고 우리나라 주가 흐름이 좀 좋지는 않은데 시장에서는 지금 좀 단기채 금리 상승을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국고채 3년물이 2%를 돌파를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2년물이 0.5%를 이제 돌파하면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 인플레에 따라서 그 경기가 좀 꺾일 수 있지 않냐 하는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단기채의 어떤 그 변동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실적 시즌이니까 오늘 좀 실적 발표할 기업을 소개해드리면은 SK이노베이션, 만도, 아프리카TV, 뭐 호텔신라 등등 이런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니까 해당 기업들의 공시도 좀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최종안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정부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이라던가 아니면 백신 패스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인폼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 뭐 한국경제에서는 올데이 특집으로 이렇게 위드 코로나 관련 기업들을 맞아요. 계속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좋은 정보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위드 코로나 특집입니다. 네. 우리 또 위드 코로나 전환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관련주와 함께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계속해서 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택 오늘의 종목 하나금융투자 도곡역 WM센터 유용석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